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 다음 주에 제가 발표할 자료가 있습니다. 수소차 특집으로 지금 워낙 뜨겁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테마가 아니다, 국가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사실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어떻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이 자료는 지난주에 구글에 빅데이터 분석한 내용입니다. 누가 주식 관련해서 어떻게 검색을 했느냐를 여러 가지 필터링으로 했을 때 유신에 대한 주가가 검색어가 많이 있었고요. 에코마이스터, 수소차, 톱텍 마찬가지죠. 에코마이스터나 유신 같으면 철도 대북주고 수소차 같으면은 수소차, 톱텍은 이제 기술 유출 그 혐의 때문에 거래정지 나왔다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 랭크에도 보시면 눈에 띄는 것들이 일단 수소차 쪽 관련된 부문들이 눈에 띄고 톱텍도 여기 있네요. NK 히터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 삼보도 수소차, 평화는 아니고 이외에도 S에너지나 대우부품이 없네. 대우부품 여기 있네요. 유니크도 있고요. 수소차가 어쨌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현대차도 그 중심에 있다. 주가,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가 이쯤이었는데, 그때 한창 안 좋았을 때이기 때문에, 좋은 뉴스는 별로 없었지만, 그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JNK 히터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차트 분석이 무의미하죠. 이거 가지고 줄 긋는 분들은 그 방송은 끄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방송 보고 계시면 안 될 것 같고, 대우 부품도 끊임없이 힘들게 하더니 제가 여기서 손절을 하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몇 배를 내는 그런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대우 부품도 아직 테마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200에서는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 부문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고, 유니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때 자사주 매각할 때 대량 매각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 수 있지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올라간다면 테마가 유지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7%, 8% 오르면서 상승하다가 막판에 이제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매해요. 이제 좀 그래도 조금 오르면서 끝났으면은 테마가 계속 유니크에 대한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끝났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운송 장비 쪽에 빨간색이 많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테마는 이렇게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그 빅데이터 중에 잠깐씩 짚어드리면 유신 같은 종목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저도 두 번까지는 봤는데 12,000원, 13,000원 하던 게 42,000원이 돼버렸으니 이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부럽습니다. 2002년에 상장해서 공항 철도, 도시 계획, 감리, 사업 영위하는 건설업체인데 11월 달에 경의선 및 동해석 남북 철도 연결 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북 수혜주로 올랐습니다. 빠지는 것 같더니 또 올랐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검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개인분들이.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대신증권에서 4,000원에 상장을 한 이후에 12,000원, 13,000원 가면서 몇 안 되는 대박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철도 차량 가공기계 제작업체, 친환경 쪽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환경 관련된 부문에서도 한 번씩 테마로 엮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어떻게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코 붙은 것들은 테마 쪽에 환경 관련된 테마에 엮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량 가공 기계 쪽에 매출이 높고, 어쨌든 북한 대북 관련주로 뽑히면서 친환경까지 받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더 주가 낮았던 상황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 이건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죠. 그래서 긴 음봉을 그리면서 거의 끝났다 싶었는데 많이 상승하고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차트상으로도 주황색의 5일선이 21선, 61선을 뚫고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구름의 아랫부분을 뚫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흐름 자체도 유효하기 때문에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에도 추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는 좀 쭉 빠지면은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연간으로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는 대북 테마주, 환경 테마주로 엮여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마주로, 뭐 굳이 테마주를 좋아하지 않지만 수급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4, 15, 16, 17 계속해서 18년은 일단은 적자 날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를 보니까 적자 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추소차 테마를 시작해 볼게요. 이제 기승전결해서 4단계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교토의정서에 보시면 옛날에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지구 온난화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이제 국제연합의 기본 협약으로 이행 방안 정도를 마련했어요. 근데 문제는 선진국만 참여를 했고 인도 세계 1위 그리고 세계 1위 중국, 세계 3위 인도의 어떤 그 배출가스 온난화 환경을 만드는 이 두 나라가 개도국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바로 이 파리협정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제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폭을 낮추자, 문제가 심각하다 라면서 지난번 교토의정서에서 문제가 되었던 선진국만 참여했던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개도국도 모두 참여하면서 197개 당사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NDC라고 해서 이제 뭐 각자 국가에서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5년마다 이행을 점검하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파리협정을 맺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탈퇴한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폭언 망언으로 조금 취지가 안 좋아질 뻔했지만 어쨌든 각 주별로 미국의 각 주별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6년 이 신기후 체제 출범으로 각국 차량 운행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완성차 업체들 우리는 완성차 업체들의 친환경 판매 비중을 높이고자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5년마다 NDC 각국의 그 목표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그 목표가 재검토되고 5년마다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파리 이행 이 협약이 어렵다고 판단이 하고 있어요. 그냥 현재로서 쭉 진행된다면 그래서 각국의 선진국을 필두로 자동차 산업의 배출가스 규제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파리 협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강제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 신경 안 쓰는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특히 이제 이 액션 2050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클라이메이트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영어 손댄지가 좀 돼가지고 제가 지금 기본적인 영어도 죄송합니다.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제일 먼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송 부문에서 현재 전기차 쪽에 특히나 주력하고 있는 이유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 근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용을 좀 보시면 파리 영향을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이유에서 전기차 부문에 주력하는 벤츠, 유럽의 벤츠, BMW, 제규어, 테슬라가 있고 수소차 부문에 집중하는 친환경차 쪽에 수소차 부문에 집중하는 도요타, 닛산, 혼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심화 전으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수소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전기차 수소차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현대 넥소와 테슬라 저는 이 자료를 진짜 유심히 봤어요. 이제 봤더니 최고 속도 면에서는 사실 뭐 200 이상 밟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 이상 밟는 구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주행 거리를 놓고 봐도 수소차가 한번 충전을 하면 약 600km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반면에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그거에 못 미쳐요. 충전 시간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3분에서 5분. 급속 충전했을 경우에는 20분 걸리지만 보통은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차 중량은 차 무게니까 상관없고
가속 성능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전기차보다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 제로백 할 거 아니니까 일단 그렇고, 가격이 좀 비싼 부분이 단점이죠. 이제 거의 7천만 원 가까이 하는 수소차에 반해서 전기차는 점점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주력하는 부분이 보조금에 지급하는 그 형태로 가격의 경쟁력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수소차의 충전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충전소,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한국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우리나라가 183 현재, 독일은 없고요. 중국과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있는데 중국도 아직 뭐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고, 일본이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한국은 2022년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목표를 세우면서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여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닛산, 혼다, 폭스바겐, 도요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제 수소 충전소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우리나라의 공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도로공사, 가스공사, 산업부, 환경부, 국가적인 부문에서 2022년까지 충전소를 대량으로 건립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시면 이제 결국 수소차와 전기차는 누가 살아남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한 산업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남아있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소차 보급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현재 이 인프라잖아요. 충전소가 몇 개 없어요. 충전소가 뭐 이 넓은 땅덩어리를 70개밖에 없고, 일본은 90개, 한국은 뭐 차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이 충전소가 늘어나야 될 텐데,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적인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아무래도 수소차에 제일 먼저 시장에 진입을 하고 선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도요타, 혼다 이렇게 있고, 뭐 이 유명한 해외 외제차들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수소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료전지나 배터리 뭐 이런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수소차가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점점 산업이 발전할수록 이 규모 경제를 이루면서 점점 가격을 낮추는 그 목표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대차는 현재 수소차에 베팅하는 이유는 시장의 주도권입니다. 전기차는 이미 늦은 것 같죠. 그리고 워낙 큰 회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수소차는 현대차가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수소차나 전기차가 낫다 나쁘다가 아니라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와중에 현대차 그룹이 뭐 이 FCEV 2030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50만 대의 수소차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예정이겠죠. 그래서 전기차나 뭐 전기차 부분이 빠르게 판매량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건 뭐냐면은 수소차도 하지만 그 전기차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나 전기차의 수출 물량도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 수소차 생산량도 5배 넘는 5,000대에 육박할 것이다. 그리고 뭐 최소 30만 대를 생산하는 메인 스트림 파워트레인으로 완전 교체가 되고, 가장 빠른 속도로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가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계속 언론 플레이 해주고, 수소차에 대한 그 보조금을 거의 전기차에 대해 2배 가까이 지원해주면서 시장 파이 자체를 키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니크를 이제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저도 단타로 하고 있는 종목인데 흔들지 않았습니다. 흔들었지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다음 주에 뭐 급격하게 빠지지 않는다면 테마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이 회사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사실 뭐 테마로 엮여 있긴 하지만 밸브, 뭐 센서 이쪽에 뭐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된 밸브나 센서 이쪽에
생산하고 있고, 요 3,000원대에 보시면 시총이 60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가볍고, 이제 개인들이 좋아하는 뭐 가벼운 종목 중 2,000원, 3,000원짜리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흐름을 탔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여기서 빠지는 음봉이 하나 두 개라도 나오게 되면 사실은 큰 폭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워낙 가볍기 때문에. 실적도 적자 전환한 회사고요. 이렇게 보시고 단기로 이렇게 일단은 이 테마주 같은 경우 현대차 제외하고는 단기로만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는 크지 않지만 여러 가지 시장의 기대치가 반영이 시장에 되어 있지만 셧다운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고 브렉시트도 시장에 일시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단기 실현하시는 부분을 반드시 책상 앞에 써 놓으시고 이렇게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자료는 많이 준비했지만 발표가 많이 미숙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흐름, 이런 시장의 수소차나 전기차의 테마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